예,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첫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희 씨 관련 뉴스인데 제주도에 이어서 서울 영등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중인데요. 네. 제주도에 이어서 영등포 인근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네. 활용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영등포구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현행 법령상 이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행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 조치도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영등포구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주시 주택은 뭐 펜션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것은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수사가 마무리됐거나 또는 기소돼서 처벌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애초에 그 부동산의 매매 관련된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주시 역시 예. 지금 이 부분은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에서 예. 이제 이 부분을 밝히는 그런 과정인데 만약에 이 제주와 영등포 두 곳에서 모두 범법 행위가 확인이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동안 수사까지 받았던 그런 그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혜 씨가 이 숙소 공유 사이트의 계정도 갖고 있고 그 계정을 들여다봤더니 본인을 뭐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면서 무려 5년 동안 임대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 아직까지 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뭐 정황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만약에 이미 한참 전부터 이러한 것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을 어겼다면은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또한 지금 이 숙박 앱을 이용한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거는 영리 행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 문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여러 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렇죠. 또 이걸 또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돈을 벌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내야 되는 돈을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받는 네.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겠습니다만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죠. 둔촌주공,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지금 거의 다 지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입주를 한다는데 지난번에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중단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직접 지나가면서 봤는데 예. 깜짝 놀랄 정도로 크던데요. 공사가 시작된 게 2019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주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공사가 중단됐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22년 4월 그러니까 예. 공사 시작한 지 2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그때도 작업이 한번 중단됐거든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둘 다 공사비. 예, 물론 계약할 때 이 조합과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정하죠. 하지만 공사비라는 게 시간이 오랫동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예.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변합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비싸졌다가 싸졌다가 그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 정한 것대로 쭉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계약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그럼 누구 말이 맞냐? 그럼 어느 정도로 올리고 내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조합 측, 이제 그 시공사 측에서는 네. 물가가 너무 올라서 320억 정도 더 달라. 라는 것이고요. 반면 조합 측은 그건 너무 과하고 예. 170억 정도가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제 뭐 그 입주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미 뭐 그 집주인들은 이제 전세를 받아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로 입주하기로 한 사람들은 이미 계약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예전엔 준공이라고 했죠. 예.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 새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기존의 집에서 나올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존의 집에 들어오기로 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가 중재에 나섰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강동구 입장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 측은 전체 다 도로 포장 등을 비롯한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예. 또 부분 준공이라도 또 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받아서 처리하자라는 입장입니다만 강동구는 그거 지금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양측의 어떤 그 접점이 찾아내지 않는다면은 자칫 큰 혼란으로 빠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단지가 서울에서만 8군데라고 하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좀 원만히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마지막 소식 간단히 살펴보죠. 한국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을 돌파했어요. 역대급 홍해몰이를 하고 있는데 불법 안표 해마다 극성이죠. 이번에도 뭐 다르지 않군요. 네, 올해는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웠거든요. 포스트 시즌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안표 수요가 많습니다. 심지어 안표 수요가 많다. 네, 온라인에 표를 사겠다. 네. 심지어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내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억대의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켓에 올라왔다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싶은 열망도 굉장히 크죠. 그쵸. 하지만 이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업자들이 미리 다 잡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표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또 안표값을 안표를 사더라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뭐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고 올해 네. 더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법도 바꾸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부터 있던 법이 하나 있긴 해요. 경범죄 처벌법.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안표를 판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막자라고 하면서 공연법을 좀 바꿨습니다. 공연법. 예, 그래서 공연법은 적용 범위도 좀 제한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규제하는 행위가 매크로를 이용한,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계속 주문을 넣어가지고 먼저 선점하는 그런 방식으로 얻은 안표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안표를 얻고 또 판매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규정이 생긴 건데 사실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범위를 넓히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 얹어 팔면은 처벌하자. 그리고 또 공정한 구매가 아니라면은 처벌할 수 있는 부정 구매라는 처벌 규정도 만들자 등등의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 소식은 여기까지 보죠. 손수호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